반갑습니다. 네, 발달심리학 두 번째 출생과 신생아기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전체 강의에서는 8번째 강의네요. 네, 오늘은 아이가 출생하는 과정에서부터 신생아로 이제 사는 과정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자연분만을 통해서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노력하시죠? 네, 맞습니다. 네, 엄마에게도 아이에게도 좋죠. 자연분만의 장점이 뭘까요? 장점은 이제 아이하고 엄마하고 원래 이제 자연으로 낳는 방법이잖아요. 또 좋은 것들은 엄마의 몸속에 있는 이제 그 불필요한 물질들이 이제 몸 밖으로 배출이 이제 용이하죠. 그리고 회복이 빠릅니다. 네. 그리고 자연분만을 하신 분들이 이제 그 병원에선 그러더라고요. 이게 모유 수유하는데 자연분만 하신 엄마들이 많이 유리하다고 이런 얘기들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출생을 통해서 몸의 신호가 이제 정확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유 수유를 좀 더 유리하시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연분만은 세 가지로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이 있죠. 첫 번째 개구기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 아이 낳으러 가서 제 아내가 낳을 때 저도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되게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보인다라고 하는 게 개구기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궁이 이제 벌어지고, 네, 골반이 벌어져서 이제 아이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걸 개구기라고 하는데요. 이제 문이 열리는 거죠. 두 번째 출산기는 그 아이가 이제 머리가 보이는 시점에서부터 아이가 이제 나오는 시점까지 이제 출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머리가 이제 이렇게 딱 엄마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만큼 골반이나 자궁이 벌어지고 나면 이제 아이가 머리가 가장 크잖아요. 머리가 나오면 나머지 몸은 이제 잘 나오는데 이제 저희 아이 낳을 때 머리가 너무 커서 그랬나. 예. 진공 청소기 같은 걸로 막 머리 막 우리 애기 머리에 대가지고 막 잡아 당기더라고요. 안 나오니까 초산 때 힘들었었던가 봐요. 그래서 출산을 하고 나면 후산기라고 해서 이제 이제 엄마하고 아이하고 연결된 탯줄을 이제 끊고 나면 이제 엄마 몸이 이제 원래대로 이제 좀 돌아가려고 회복하는 걸 후산기라고 하죠. 이런데 자연분만을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유도분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산 예정일이 많이 경과되고 나면 이제 엄마의 이제 자궁이나 골반이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중에 일반적인 게 그 경직도를 풀어줘가지고 힘을 빼서 자연스럽게 열릴 수 있도록 이제 유도분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제왕절개 수술은 이제 이전에 제왕절개로 분만한 경우 그 태아가 이제 머리가 밑에 있어야 되는데 뭐 위에 있거나 아니면 심장박동에 뭐 이상이 있거나 분만 과정이 너무 많이 지연돼서 엄마가 위험한 상황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제왕절개로 분만을 많이 했었죠. 제왕절개 분만이라고 해서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자연분만이든 유도분만이든 제왕절개 분만이든 네, 아이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출생을 하죠. 어머니들은 남자들은 군대 동기가 그렇게 끈끈해요. 엄마들도 이제 산부인과 동기가 이렇게 끈끈하다면서요. 네, 같이 아이 낳고 같이 이제 산후조리도 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이야기도 하고 네. 같이 고생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엄마들끼리 이제 고생한 건 있는데 아이는 어땠을까? 예, 엄마의 고통보다 아이의 고통이 더 심하다고 합니다. 출산기에 머리의 압박감과 가슴과 태출의 압박감 등을 아이들이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고통이 상당히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산모도 축하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아이도 애썼다, 엄마도 애썼다. 이제 둘 다 참 애쓴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아이도 수고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아이가 딱 출생하고 나면 이제 아프가 척도라는 게 있어요. 아프가 척도가 뭐냐면 그 태아의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0점, 1점, 2점 이렇게 주는데 2점은 이제 아이가 이제 색깔이 선홍빛이고 이제 기침도 하고 울기도 하고 재채기도 하고 활발하게 움직이기도 하죠. 이제 호흡도 양호한 상태고요. 이제 일이 위험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몸은 분홍빛이지만 손끝이나 발끝이 청색인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이게 그 호흡이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됐거나 아니면 출산 과정에서 아이가 지금 적절치 못한 상황에 놓인 거죠. 맥박도 그럼 100 미만이 되겠죠. 아이가 찡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그러면 움직이는 것도요. 팔이나 이렇게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손끝, 발끝 이렇게 말단이 움직인다고 해요. 그리고
그 호흡도 불규칙하고 좀 느린 상태고 이 아이는 그래서 이제 그 호흡기 안에 문제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점검을 해줘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엄마가 이제 양수를 아이가 너무 많이 마시는 경우도 있고 그 아이가 배설한 걸 또 아이가 또 이렇게 먹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문제는 그 사산이죠. 0인 상태, 아프가 척도가 0이면 그 창백하거나 아이가 청색이거나 뭐 이제 맥박이 감지되지 않거나 이제 반응이 없는 거죠. 아이를 때려도 반응이 없고 활동도 무기력하고 이제 호흡도 없는 경우. 그래서 그 아이가 딱 출산하는 그 시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아프가 척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건강한지 아니면 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좀 심각한 상황인지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 신생아의 신체와 생리 발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평균 체중은 지금 현재는 3.3kg에서 4kg 정도가 평균이라고 하고요. 신장은 50cm 뭐 정도. 예, 몽고 반점이 있잖아요. 네, 반점이 있어요. 이 몽고 반점이 처음엔 생기지만 나중에는 없어집니다. 네, 뭐 때려서 몽고 반점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 유전자에 몽고 반점이 신생아들한테 이제 있다고 하네요. 뭐 이제 탯줄이나 태변, 뭐 황달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아이 탯줄을 떼고 나면 이제 소독을 잘 해줘야 되고 태변을 빨리 이제 놓아야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처음 태변을 놓으면 저도 기억이 나요. 무슨 염소똥 같은 똥을 싸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이 태변이 꼭 그렇게 싸지는 건 아니고요. 그 여러 가지 반응이 있잖아요. 뭐 태변인데도 예를 들어 설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로 아이들의 건강 체크할 수 있고요. 그 아이 태변 보고 나면 빨리 선생님한테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황달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황달이 와가지고 그 아이들이 막 노란해져가지고 잘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뭐 무기력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황달약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황달이 왔는데 방치하면 안 되니까 아이가 좀 이렇게 눈도 그렇고 그 혀도 그렇고 좀 색깔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빨리 병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황달이 있었는데요. 네, 잘 나았던 것 같아요. 그 일자형 위에 위가 일자형인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화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딸꾹질을 엄청 자주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도 좀 이렇게 그 세워서 안아서 이렇게 딸꾹질 멈출 때까지 이렇게 조금 자극 주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조금 태어나면 성인보다 체온이 조금 높아요. 네, 좀 더 따뜻한 곳에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열이 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처음에 열이 조금 높은 편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태아들을 많이 자잖아요. 하루에 18시간 이상 잡니다. 많이 잘수록 좋은데요. 예민한 아이들이 잘 일어나고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잘 크는 아이들이 잘 자잖아요. 네, 후자가 진짜 그 효녀들이죠. 잘 자는 아이들, 잘 먹고 잘 자는 아이들. 근데 이제 잠자는 것도 아이가 이제 안정이 된 아이들은 참 잘 자는데 안정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그래서 태교할 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또 이 정도 특징이 있고요. 그 반사 행동이 있거든요. 반사 행동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되게 일반적인 반사 행동이죠. 근원 반사라는 게 있어요. 근원 반사가 뭐냐면 그 아이가 이제 얼굴이나 입 주변에 자극을 받으면 그쪽으로 입을 돌리는 게 근원 반사라고 하거든요. 젖먹이 아이들이 이제 젖 냄새 이런 것들에 반응하는 것 같고요. 그 모로 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들이 좀 놀래세요. 왜냐하면 아이가 깜짝 놀라가 경기하는 것처럼 깜짝 놀라면서 그 아이가 그 등을 활처럼 펴요. 이렇게 펴면서 고개도 뒤로 젖히고 이렇게 그 팔 다리도 막 폈다가 오므리고 막 이러면서 하는 걸 모로 반사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깜짝 놀랄 때 그런 반응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깜짝깜짝 놀래는데 부모님들도 그걸 보고 놀래요. 그 모로 반사가 오면서 애들이 잠 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잠 깨면서 막 몸을 젖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한 3개월 정도 있으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반사다. 이게 자기 몸을 보호해야 되는데 사실 움직일 수 있는 몸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하는 반사 행위라고 보고요. 바빈스키 반사라는 것도 있어요. 발바닥을 좀 간지럽히잖아요. 그럼 발을 이렇게 오므립니다. 이제 보호하기 위한 반사 행동이죠. 빨기 반사는 입에 들어간 건 다 빱니다. 그죠? 네. 그 입에 들어간 건 다 빨아요, 애들이. 그 빠른 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입안에 그 아마 이게 아이가 이제 살기 위해서 생존 본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잡기 반사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잡기 반사가 얼마나 그 대단하냐면
그 아이 손가락을 잡았는데 두 손가락 잡고서 애를 이렇게 들면 몸이 들릴 정도로 애들이 꽉 잡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뭐가 오면 내가 이걸 잡아야 된다라고 이제 그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거거든요. 위험하니까 들시면 안 되고요. 예, 아이들이 뭔가 손에 촉감이 있을 때 잡는다. 그러니까 발바닥에 그 바벤스키 반사처럼 발바닥이 오므러드리는 거랑 손이 오므러드리는 거랑 예, 똑같죠. 발바닥은 힘을 줄 수 없지만 손은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걷기 반사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그 겨드랑이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으면 발이 닿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걷는 것처럼 이게 본능적으로 예, 신생아들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걷기 반사가 6개월이나 1년쯤 되면 사라져요. 왜냐면 이제 행동으로 바뀌잖아요. 실제 걷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영 반사도 있어요. 그래서 그 유럽에서는 그 신생아를 물속에 넣고서 이렇게 키우는 것들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물에 대한 두려움, 이제 수영에 대한 본능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도 하거든요. 이 원시 반사는 몸이 기능하기 전, 그러니까 12개월 전까지는 아이들이 신체가 기능을 잘 못해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그 반사들을 모아서 원시 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원시 반사하고 없어지는 건데요. 생존 반사라는 게 있어요. 눈 깜빡이는 것들이 대표적인 생존 반사입니다. 그리고 하품하는 것들이 생존 반사예요. 하품을 왜 할까요? 그 신생아들이 그 잠을 많이 자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잠을 자면서 호흡이 일정하게 되면서 이제 뇌에 산소가 잘 공급되거든요. 뇌 성장이 막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잠을 많이 잔다라는 그 이야기하는 선생님도 계세요. 근데 하품은 뇌에 산소가 부족했을 때 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죠. 예, 자야 돼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기침은 어떤 반사일까요? 기침은요, 저기 뭐죠? 그 식도? 예, 그러니까 소화기 관련된 그 계통에 문제가 있을 때 자꾸 이제 기침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소화기 쪽으로 그 병균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소화기에 잘못된 게 이제 접촉이 됐을 때 기침을 걸럭걸럭 해가지고 그거를 빼내려고 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건데, 아기 때도 있고 이거 평생 하는 거죠. 재채기도 생존 반사이면서 평생 유지됩니다. 재채기는 이제 호흡기 계통에 이제 잘못된 것이 들어가거나 예,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이제 빼내기 위한 예, 그런 그 반사 행동이죠. 토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이 상했거나 나한테 맞지 않는 음식이 들어오면 토하죠. 이것도 이제 생존 반사의 일종이고 어두운 곳에 가면 동공이 엄청 확장되잖아요. 예, 동공이 확장되면 카메라의 조리개가 커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조그만 빛이 있더라도 그걸 통해서 보기 위해서 동공이 확장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무서운 상황, 공포 상황에서도 이제 이렇게 위험한 것을 빨리 식별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동공이 확장된다고 해요. 이런 것들은 평생 유지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게 뭐 습관이 있는데 없어지는 건가? 이게 원시 반사가 있고 생존 반사이면서 평생 유지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구분하셔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허리 막 쭉 핀다고 해서 다 너무 많이 놀리지 마세요. 애들 다 그렇습니다.